최근 퀸즈 플러싱 156가 머레이힐 플라자 쇼핑몰에서 마구잡이 차량 견인이 빈발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퀸즈 거주 중국인 남성 7명이 나소 카운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기를 벌여 2천만 달러 상당을 갈취했습니다.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계란 수입을 타진하는 등 계란 찾기 3만 리에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한 제3자의 조언이 오늘 재판부에 제출됨에 따라 다음 주 정도에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 156이 머레이힐 플라자 쇼핑몰에서 마구잡이 차량 견인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퀸즈 한인회가 한글 안내문을 설치하고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5일 머레이힐 플라자 쇼핑몰 내 주차장 곳곳에 쇼핑이나 식사 후 차를 안 가지고 쇼핑몰을 벗어나면 무조건 토행입니다. 라는 한글 문구의 현수막과 안내 표지문을 설치했습니다. 이현탁 회장은 쇼핑몰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종로상회 옆 펜스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했으며 추후 가로등 아래에도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플라자 주차장에서 차량이 강제 견인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이어지면서 한인회는 안내문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식사를 하시거나 하나라면서 쇼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잠깐 바깥에 노던 길 건너편에 가서 일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지없이 토행이 되니까 이 쇼핑몰에서 일을 보시고 업무를 보시고 나가실 때는 반드시 몸만 나가실 게 아니라 차도 좀 같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우리 한인들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에 따르면 주차장에는 차량 견인업체 직원이 상주하면서 차량 소유주가 주차장에 차량을 두고 쇼핑몰을 벗어나는 순간을 영상으로 찍은 후 이를 근거로 차량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의 소비자 보호국에 보면 토잉카가 리프트를 한번 들어 올리면 그걸 내리는 비용은 62불 50 플러스 텍스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토잉카 기사분들이 200불씩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게 몰 관리하시는 그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쇼핑몰 업체 측은 차량을 쇼핑몰 주차장에 세워두고 몇 시간씩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본 후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쇼핑몰 이용 고객들의 주차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퀸즈 거주 중국인 남성 7명이 나소 카운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기를 벌여 2천만 달러 상당을 갈취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거주 중국계 남성 7명은 금융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명의 용의자들 가운데 6명은 퀸즈 플러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사를 펼친 검찰은 이들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컴퓨터가 있는 시니어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피해자 컴퓨터에서 아동성 착취물을 구매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체포되지 않으려면 홈디포와 로스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기프트 카드를 받은 용의자들은 홈디포와 로스에서 동배관과 온수가열기 등을 구매해 이를 시공업자들에게 재판매했습니다. 앤도널리 나소 카운티 검사장은 용의자들이 미전역 45개 주에서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뉴욕주 내에서만 80개의 홈디포와 로우스에서 최소 6천여 개의 거래를 했고
하루에 5만 달러어치의 배관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리 검사장은 전화 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기관, 은행,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들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면 전화를 바로 끊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계란 수입을 타진하는 등 계란 찾기 3만 리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이 계란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바다 건너까지 계란을 찾아 나섰다며 미국 농무부와 현지 미국 대사관이 선두에 서서 계란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세계 2위의 계란 수출국인 폴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의 양계업체 등은 예외 없이 미국 측 오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양계업체 사무총장은 우리는 미국 농무부의 프랑스에는 공급 가능한 계란이 없고 유럽 전역에도 남는 계란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유럽연합에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프랑스 등에서 계란 부족 사태가 빚어졌으며 최근 유럽연합 내 계란 도매 가격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폴란드도 지난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계란 수출 가능 여부를 타진받았다며 미국 측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날계란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깨지기가 쉬운 데다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온전한 상태로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미국 농무부로부터 계란 공급 요청을 받았으며 한 달에 약 160만 대를 수출할 수 있다고 답했고 튀르키예는 오는 7월까지 계란 15,000톤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계란 가격이 1년 전보다 1.5배 이상 올랐으며 일부 유기농 계란은 한 개당 1달러 이상에 팔리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한 제3자의 조언이 오늘 재판부에 제출됨에 따라 다음 주 정도에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2주 전 재판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3자의 공정한 조언이 필요하다며 폴 클레멘트 전 연방법무차관에게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 클레멘트 전 차관은 오늘 서면으로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한 관련 법조문에 대한 검토, 기소 취하가 검찰 및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뉴욕 시민을 비롯한 공익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연방검찰과 피고는 모두 기소 취하를 요구함에 따라 이와 다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검찰은 뉴욕시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아담스 시장의 손발을 묶는 것은 불공정하며 시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지금 기소를 취하하는 대신 11월 선거가 끝난 뒤 다시 기소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또 아담스 시장 측은 연방검찰이 기소 취하를 요구하는 만큼 재판부는 무조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제3자의 검토를 요구하자 태도를 돌변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은 연방검찰, 특히 에밀 보브 차관이 연방법무부의 기소 취하 지시를 언론 등 외부에 유출, 피고의 권리를 침해했다. 연방검찰의 잘못이 분명한 만큼 재판부는 기소 취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클레멘트 전 차관의 서면을 검토한 뒤 만약 이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면 다시 검찰과 피고인 그리고 클레멘트 전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구두 심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 승인 여부는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부터 벤틀리,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고급차를 절도하는 3인조 강도단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3인조 강도단은 지난달 18일 맨해튼 웨스트 28가에 서 있던 2023년형 벤틀리 세단을 절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총을 겨누고 벤틀리 운전석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내리자 용의자들은 벤틀리를 몰고 달아나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벤틀리 차량 작동법을 몰라 실패했습니다. 용의자의 파트너 절도범이 도우려고 시도했다가 끝내 실패하고 흰색 BMW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도주한 지 10분 만에 이들은 이스트 40가에서 2024년형 메르세데스 벤츠를 발견했습니다. 전과 같은 수법으로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벤츠 차량을 몰고 도주했습니다. 존 마스트로나르디 뉴욕시경 치프는 3인조 절도범들은 폭력적이라고 갈수록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인공지능 암호화폐 고문인 데이비드 삭스는 7일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사 또는 민사 절차에 따라 몰수된 비트코인만 비축되며 납세자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삭스는 이 결정에 대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정표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가상자산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한 디지털 자산만 제한적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삭스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비축의 목적은 재무부 산하에서 정부의 디지털 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만에 또 이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의 물가 상승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0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지 채 이틀도 안 된 어제 멕시코산 수입품 절반과 캐나다산 수입품 38%에 대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약 한 달간 25% 관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한시적 조치지만 사실상 관세 부과를 다시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부과 하루 만인 5일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1개월 관세 유예를 선언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뒤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등 관세 부과와 일시 유예 등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부과가 결국 부메랑이 되면서 물가 급등을 초래, 미국 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방어해주지 않겠다며 방위비 증액 약속의 이행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나는 돈을 안 내면 방어해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나토국은 물론 일본, 특히 한국 등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6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나토 국가는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곤경에 처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러 오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상호방위 조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도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비록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루 전 의회 연설에서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언급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안보 모임 승차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방위비 분담금 등의 상당한 수준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2인자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머스크의 폭주가 중단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부 부처 장관과 머스크를 백악관으로 불러 강요 회의를 한 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처별 인력 감축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중앙부처의 인력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각 부처 장관들이 인력 수요를 검토, 누가 남고 누가 나갈지 정밀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이 직접 이를 챙길 것임을 분명히 했고 거꾸로 이는 머스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또 각 부처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머스크에게 일침을 가한 것은 머스크에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2인자 부상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셈입니다.
트럼프는 또 연방정부 구조조정에서 우수하고 생산적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도끼를 가지고 마구 쳐낼 것이 아니라 메스로 정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는 동시에 머스크에게 기어오르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아버지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직전 사임을 단행함에 따라 형사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된 헌터 바이든이 빚더미에 앉아 법정 소송 등을 포기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최근 트럼프 일기 백악관 참모였던 게리 지글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글러는 헌터 바이든이 컴퓨터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에 담겨있던 사진과 이메일 등을 입수, 인터넷에 공개한 인물이며 이로 인해 헌터는 약물 복용, 탈세,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특히 사진과 이메일에는 헌터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과 관련 아버지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내용과 거액의 사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2023년 헌터는 지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수입이 많이 줄었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됐으므로 더 이상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터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로 집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헌터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화가로 데뷔한 뒤 미술작품 27점을 평균 54,500달러에 팔았지만 소송 이후에는 단 한 점만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헌터의 주수 2번이었던 회고록 판매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해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3,100부 팔렸지만 그 이후 6개월간은 1,100부로 줄었습니다. 헌터는 심각하게 악화된 재정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글러에 대한 소송 외의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취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은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랜도의 한 티파니앤코 매장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11억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삼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보석이 대변을 통해 배출되면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뉴저지 로디와 패터슨에서 헤로인과 펜타닐을 거래한 조직 20명 중 11명을 검거했다고 뉴저지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바브라함 연구소 등 공동 연구진은 암 환자가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할 경우 생존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로 수입 물량이 급증해 지난 1월에 무역 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주요 캐릭터를 닮은 치토스 한 조각이 펜실베이니아의 경매장에서 무려 87,84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중국 TV 업체인 TCL과 하이센스가 QLED TV에 맞설 제품을 내놓았으나 정작 기술 함량 미달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캘리포니아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LA 지역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수감자들 간 격투를 방조 장려하고 응원까지 한 교도관들이 아동학대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제38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39대 한인회장 후보자 인준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